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 페페 팀장 이희준입니다. 저희 팀은 10기 문보설, 11기 유인성과 저 이희준이 모여 한 학기 동안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오픈소스 암호학 위키 프로젝트인 크립토그래피 세컨 브레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암호학을 접하게 됩니다. 저희 팀이 결성되어 FH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위한 스터디를 할 때에도 그랬고, 지난 학기에 크로마에서 GK 세션을 진행할 때에도 나왔던 말인데, 참고할 자료가 너무나 한정적이었고 영문 자료는 그나마 찾아보면 있지만 한글 자료는 정말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오류 없이 작성된 자료는 더 적었고요. 그래서인지 국내에서 GK 공부를 했다고 하면 저희 팀원 중 하나인 유인선 팀원의 GK 스쿨 혹은 GK 세션을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GKP가 이런데 FH는 아직 블록체인에서 메인스트림에 올라오지 못한 만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그나마 기존에 있는 자료들도 하나의 커리큘럼처럼 쭉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고 각각의 개념들과 자료들이 흩어져 있어 어느 부분부터 또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GK 롤업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고 싶다고 할 때 학습자는 GK 스나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학적 개념들이 선수 지식으로서 요구되는데, 그렇다고 대학교 암호학 책을 보기 시작하면 3,000포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GK와 FH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했는데 블록체인의 다른 암호학적 내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사이퍼의 프로젝트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암호학과 관련한 측면에서 디사이퍼 내부적으로 블록체인의 암호학과 관련하여 연구를 하고 있거나 현업에 계신 구성원들도 많고, 실제로 GK 세션이나 미디엄의 영시 증명 시리즈 등 여러 기여를 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 디사이퍼가 암호학을 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본 프로젝트가 디사이퍼가 암호학도 다룬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러한 배경에서 GK, FH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분야의 사람들이 암호학과 관련한 공부를 시작하고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세컨 브레인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크립토그래피 세컨 브레인은 암호학 관련 지식을 위키 형식으로 작성하는 오픈소스 암호학 위키 프로젝트로서 디사이퍼 공식 깃허브를 통해 오픈소스를 유지, 관리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은 오픈소스로 진행되어 누구나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학습 자료들과의 차별성입니다. 기존에는 GK나 FH 등의 암호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해야 하는지 감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필요가 없을 논문이나 전공책을 살펴보는 학습자들도 많았죠. 예를 들어서 GK EVM에 대해 이해하고 싶거나 리서치를 한다고 할 때 전공책이나 논문을 볼 필요는 없을 텐데요. 괜히 그러다 이해는커녕 삽질만 하다가 끝나기 십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딱 필요한 내용만 학습해서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싶다고 할 때 필요한 지식들만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수 지식이 필요한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디펜던시 그래프를 제시합니다. 텍스트 형식의 백링크도 제시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 어떠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선수 지식을 바로바로 확인하여 원하는 개념을 빠르게 적절한 순서로 학습을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다. 현재는 PET, 그 중에서도 GK와 FH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했지만 비트코인과 관련한 UTXO, 머클트리와 해시와 관련한 내용들도 추가된 상태이고, 추후 더욱 다양한 암호학 개념들로 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로 디사이퍼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컨트리뷰터도 함께 참여하여 암호학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유함으로써 블록체인과 관련한 암호학 학습의 허들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학을 쉽게 접하고 이해하며 더 나아가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 선순환을 낳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디사이퍼의 이름도 보다 널리 알리고 디사이퍼가 암호학도 열심히 한다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크립토그래피 세컨 브레인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링크나 QR을 찍고 들어가서 확인하시면서 발표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페이지를 보시면 위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컨트리뷰션 가이드를 준비해 두었고요.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암호학적 내용들의 경우에는 크게 베이직 알제브라, 베이직 크립토그래피, 프라이버시 인핸싱 테크놀로지스, 블록체인의 네 가지 섹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 저희 프로젝트가 모든 수준의 독자를 커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소식에 익숙지 못하고 헷갈리는 독자들을 위해 노테이션 파트에서 기본적인 수학 기호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 수학적 배경 지식이 있는 독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수학에 대한 학습 경험이 적은 학습자들은 어떤 기초적인 개념 용어나 단어를 보아도 무엇인지 알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독자가 베이직 알제브라의 그룹 개념에 대한 학습을 진행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서를 보시면은 set G 위에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스타가 주어졌을 때 G와 스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G와 스타를 합쳐서 그룹이라고 정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여기 아래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제 해당 문서로 넘어가서 집합 S 위에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은 뭐 이것을 의미한다. 즉 이는 함수 F를 의미한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스타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라는 정의와 함께 이제 아래 예시를 통해서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이해하고 그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얼 매트릭스라고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룹에서 정의를 보시면 associative, inverse, identity 이런 수학적 배경이 있다면 쉽게 알 수 있겠지만 익숙지 못한 독자들은 따로 찾아봐야 하는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서 노테이션 파트에서는 아주 기초적이고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고등수학 수준 혹은 약간 이상의 용어나 표기법에 대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좀 더 쉽게 번거로움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겠지요. 다시 각 섹션으로 돌아와서 이제 베이직 알제브라, 크립토그래피 파트에서는 PET, 블록체인 등의 암호학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대수학, 암호학적 지식들이 정리되어 있고, 지난번 피드백을 반영하여 학습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PET 파트를 보시면 이제 간단한 설명과 함께 GKP, FH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념들을 구분해 두었습니다. 예시로 FH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FH에 대한 소개와 함께 추가적인 개념들이 링크되어 있고 관련한 개념들을 정리해 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페이지의 하단에는 현재 페이지의 개념과 관련된 지식들을 그래프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이 개념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고 이 개념을 알면 다음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총 56개의 개념에 대한 100여 개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실제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될 수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암호학적, 수학적 베이스가 없는 학습자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FHEVM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게 된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HEVM이라는 게 요새 언급이 엄청 되어서 알고 싶은데 구글에 검색을 하다가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이런 자료들은 아주 하이 레벨에서 설명한 글이나 이제 완전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의 글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FHEVM에 대해 알고 싶어서 구글에 검색을 했다고 할 때 가장 상단에 있는 글들은 FHEVM은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을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다 수준의 이제 굉장히 추상화된 글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좀 더 깊이 있는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FHEVM은 프리컴파일 수준에서 FTFH, 토루스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이 추가된 EVM이라고 합니다. 또 보시면 부트스트래핑, 노이즈 그로스 등 모르는 말이 너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TFH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ncryption over the Torus, fully homomorphic encryption, 토로스는 모르는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전 학습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어쨌든 여기서 토로스보다는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키에 들어와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위에서 쭉 보다가 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보니까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의 확장이래. 그래서 퍼블릭 키 크립토그래피를 찾아보고 그래서 또 보다가 뭐 디지털 시그니처 들어가서 찾아보고 뭐 여기서 보다가 뭐 키 제너레이션이 또 뭔지 나오는데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본인의 이제 암호학적 지식의 한계에 절망하고 이제 겸손하게 암호학 전공책을 한번 찬찬히 들여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삽질 끝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FHEBM이라는 이름의 이제 무덤을 파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 저희가 제작한 크립토그래피 세컨 브레인을 활용하게 되면 먼저 FHEBM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수 지식에 해당하는 이제 FH나 이제 EBM 관련 링크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EBM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그래피 세컨 브레인인 저희 프로젝트가 다루게 될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을 우려했고 유지 보수의 용이성을 위해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 그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무튼 글을 읽다 보니 어쨌든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링크를 타고 넘어가서 이제 FH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FHEBM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다가 GKP가 언급된 걸 봤어요.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가자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쭉 읽어보다가 FHEBM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부분에서 GKP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통해 GKP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제 GKP 기술로 일단 데이터가 존재했다는 것을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증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FHEBM에 대한 작동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펜던시 그래프로 이 개념이 다른 어떤 개념들과 관련이 있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요. 즉, 저희 세컨 브레인을 활용하여 학습자는 FHEBM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글들만 선택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진행 가능해집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기여를 머클트리에 비유를 하자면 기존과 다르게 머클트리에서 단일 경로 루트까지 찾아가는 느낌으로 암호화 관련 학습에 대한 오버헤드를 엄청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컨트리뷰션 가이드로 사이트와 깃허브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 옵시디언에서 작업을 해서 바로 올리는 법 등 여러 가지 컨트리뷰션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슈를 올리거나 이슈에 대해 첫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정리 혹은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영어를 위주로 작성이 되었고 그를 기반으로 한글 자료로 번역되어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영어로 먼저 작성을 했던 이유는 해외 그룹의 리뷰와 컨트리뷰션을 받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보니 암호학적 지식이 없는 학회원들이나 외부 컨트리뷰터들도 오픈소스 컨트리뷰션을 해보고 싶은 경우에 번역이라는 문서 작업을 첫 작업으로서 하여 허들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주 프로젝트를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디사이퍼 내부적으로도 일본어, 러시아 등 다양한 언어가 가능한 학회원분들도 계시고 또 외부 컨트리뷰터의 풀은 무궁무진하기에 다양한 언어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본 프로젝트가 잘 홍보되고 유지 보수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의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사이퍼 글로벌의 실현입니다. 본 프로젝트가 잘 홍보되고 유지된다면 국내외로 디사이퍼의 이름을 알리고 디사이퍼가 단순히 웹3 프로젝트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암호학적 전문성을 가진 단체라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해외팀에 연락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프로젝트에 가장 관심을 갖고 컨트리뷰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은 학생이나 교육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더리움 재단의 PSE 프로그램이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영문 버전과 일부 한글 버전을 완성한 상태에서
PSE 측에 컨트리뷰션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기간의 한계로 아직 실제 컨트리뷰션을 발생하진 않았지만 짧은 시일 내에 컨트리뷰터들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내용처럼 블록체인과 관련한 암호학을 공부하기 위한 자료는 너무 부족하고 한국어로 작성된 자료는 더더욱 그러한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습의 허들을 낮추고 블록체인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키원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배경 지식을 가진 하키원들이 각자의 지식을 통해 명확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발전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학기에 만든 자료만으로도 블록체인을 위한 암호화 학습 측면에서 정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프로젝트에 가야 할 길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앞으로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더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을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디사이퍼 내부적으로는 이번 학기에 팀 프로젝트 간의 컨플릭트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최종 발표가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다음 기수의 POC 프로젝트로 제안하는 등 학회원들이 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운영진인 문보설 팀원을 비롯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디사이퍼 외부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PSE나 디사이퍼를 제외한 외부 블록체인 학회의 컨트리뷰션과 리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앞으로도 관심 있는 그룹을 찾아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좀 더 프로젝트가 자리를 잡고 완성도가 높아지면 교육 집단이 아닌 외부 그룹에도 협력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페페팀의 이희준이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그 동영 암호의 위키를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그 동영 암호가 블록체인에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 혹시 조사를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동영 암호가 블록체인에 어떤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하신 게 맞나요? 네. 그 뭔가 처음 발제할 때는 그런 걸로 시작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 혹시 안 하신 건지?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동영 암호를 로 이제 주제를 시작한 거는 맞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거 자체를 문제점으로 삼아서 여기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도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위키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FH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굳이 FH로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더 확장해서 아예 크립토그래피 전반에 걸친 위키를 만들어 봐도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